예, 분동거리는 본드 매니저입니다. 어, 힘든 월요일, 잘들 시작하시죠. 예, 퇴근 후에 저도 지금 그 야간 선물 옵션이 무슨 뭐 데이터 문제가 써가지고 지금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저도 뭐 낮부터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다가 퇴근하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이게 재밌어요. 일단 이게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새로운 바람이 부는 BOJ라고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니까 일본 얘기인데 이게 참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지금의 그 지금과 약간 좀 역행을 하는 역행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싶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설명드릴게요. 아베 노믹스의 한 축을 끌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가 끝났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아베노믹스 자체가 뭐였죠? 돈풀기였죠. 양적 실적 완화 정책 QQE 마이너스 금리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돈을 다시 그 중앙 집권으로 모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노믹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심 세력이었던 거죠. 그분이 끝났습니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2013년 3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안에서 뒷받침하였던 이, 이 사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긴축을 하나? 금리를 올리나? 돈을 다시 빨아들여? 뭐 이런 게 오겠죠? 그래서 구로다 예전 전 총재는 지난해 대부분 국가들이 통화 긴축을 시행하던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예. 뭐냐면 지난해라는 거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렸죠. 예.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을 계속 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일본은. 예. 한마디 이 얘기죠. 예. 절대로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GDP 대비 다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개입으로 GDP 대비 뱅크 오브 재팬의 대차 대조표 규모는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28%에서 130%. GDP 대비 지금 돈이 140% 역부까지 풀었다는 얘기야. 지금 풀렸다. 예. 150엔까지 돌파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엔화가 너무 싸졌다는 얘기야. 너무 싸지니까 왜 부작용이냐. 아베노믹스가 왜 돈을 풀었냐 하면 그 영광스러웠던 7, 80년도에 예? 80년도부터 시작했지만 7, 80년도에 일본 영광스러웠죠? 왜? 토요타가 뭐 전 세계 자동차 시장 다 휩쓸어 버리고 무슨 뭐 일본에 뭐 뭐가 뭐 주식을 팔면 뭐 미국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출을 장려하려고 했는데 150원을 돌파하니까 뭐냐면 엔화가 너무 내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자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싸지니까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한마디로 그 경상수지는 오히려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보다 너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일본 기업들의 생산 거점 해외 이동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뭡니까? 수입할 때 가격이 비싸진 거죠. 왜? 애나 싸졌으니까. 역설이죠, 역설. 한마디로. 예. 그래서 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우위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돈만 풀면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예.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핵심 목표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여기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 뭐 여러 국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낮아요? 높죠. 현재로서.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게 지금 낮은 거예요, 낮은. 그러니까 돈을 풀었어. 근데 돈을 풀었으면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소비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가 전혀 안 높아진 거야. 그럼 이상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에 달성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일본은 오히려 반대. 이게 와 이거 물가 이렇게 높아졌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근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당국은 안정적인 유지도. 그러니까 그 어느 적정선.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너무 얘네가 싸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싸져야 되는데 안정적인 유지를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얘네가 뚝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르냐 내리느냐의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하게 또 이 정책을 관리하는 이제 이 수장도 바뀌었고 이게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와라 제발 와라. 왜 인플레이션이 와야겠어요? 일본 입장에서 선순환 구조죠. 선순환 구조네, 선순환 구조.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기업이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럼 투자가 많이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예전의 그런 경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아베노미스 자체가 한마디로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예, 실패를 한 겁니다. 뭐 이런 뭐 정치적인 거는 이제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도대체 BOJ, 뱅크 오브 재팬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 기조와 유사한 모습. 그냥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죠. 일본이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젊은이들도 예, 뭐 되게 이제 뭐 꿈을 잃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존과 비슷하게 가겠다. 네, 그쵸?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예, 일단 뭐 평점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물가 전망이나 뭐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YCC 양적 완화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재검토하는.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돈을 풀겠다. 일단은 좀 풀어 놓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급변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인상시켰고 예전과 그러니까 2013년부터 왔던 그런 거랑은 완전 지금 달라진 거 1년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제 수익이니 뭐니 이런 거 뭐 정상화 시켜놓겠다 이런 건 일단 경제 정상화. 네. 여기는 그냥 경제 정상화고 따라서 비오지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그 정치도 예, 우익이다 보니까 비슷한 거죠. 그 수장이 바뀌자마자 예, 비슷한 걸로 좀 보여지고 하지만 BOJ의 정책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정책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베노믹스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떨어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엔화가 얼마나 떨어졌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못해 이미 경제가 개박살난 수준으로 떨어졌죠. 예, 엔화는 점차 강세를 띨 것으로 보다. 여기가 키포인트죠. 네.
엔화는 점차 강세를 띌 것으로 보자. 그럼 이건 뭐냐? 첫 번째, 일본은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돈을 둘 곳이 없어요. 안전자산에 지금 엔화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두 번째로 안정적인 엔화 자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뜻은 뭐냐면 외국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주면 뭐해? 엔화로 바꾸면 뭐합니까? 미국에 투자가 뭐예요? 아니, 일본에 투자하면 뭐예요? 이자를 안 주는데. 근데 엔화가 전체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엔화가 모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예? 그러면 이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엔화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 자체는 그 나라의 금리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 그럼 뭐냐 한마디로 금리 올릴 거예요. 일본은 금리 올려요. 그 다음에 뭐냐? 안정적인 지금 엔화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화를 강세하는 지지 요인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대한 가운데 꺾이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도.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미국만 칩시다.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 거의 막바지죠. 더 올린다? 못 올린다? 못 올리지. 왜 못 올리겠어요? 지금 고용지수니 뭐니 해가지고 이미 막바지에 달아 있다는 거를 보이고 있어요.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에서 뭐하냐? 꺾이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게 이제 내려가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돈을 다 모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엔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특히 미국에서 이게 이 금리를 인상한 시점에서 달러가 강세죠. 강으로 갔어요, 강으로. 근데 거기서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엔화의 이 모습을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움츠러졌던 엔화가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 명상을 치면서 정상화돼가는 겁니다. 안정자산으로서 지금 한다고 좀 뉴스가 많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냐면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친한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제발 2%까지만 가져오라. 제발.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로 제발 2%까지만 떨어주자. 왜냐하면 너무 비싸. 지금 사회가. 여기는 너무 이게 흥이 없어. 흥이. 좀 흥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일본은. 지금 이거예요. 과열을 원하고 여기는 냉정을 원하는 거야. 지금 과열과 냉정 사이에요. 지금. 근데 일본이 지금 과열을 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진 상황에서 엔화가 뜻밖의 변수를 맞은 게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왜냐하면
엔화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명성을 찾아가는 정상한 흐름을 외부적으로 지금 안정자산으로 여기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엔화 매수를. 그러면서 엔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0엔까지 아니더라도 130엔, 여기까지는 올려놓지 않을까. 특히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한번 유념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냥 월요일인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발행물은 Bank of Japan을 보면서, 예. 그래서 맥주 한잔 했고요. 예. 모든 문의는 메일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푼통거리는 푼드메이저고요. 예. 지금 야간 선물 옵션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번 주에는 한번 제가 지금 굴리고 있는 해외 선물 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년 정도 굴렸는데, 예, 2년에 한 7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요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잘 보내주고요. 예, 감사합니다.